준비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 365. 오늘은 나를 위해 떠나는 힐링 코스, 힐링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문학의 낭만과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이효석 문학의 숲을 소개합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재현한 테마 공간부터 고즈넉한 자연공원까지 힐링과 이야기가 있는 봉평 문학의 숲으로 떠나봅니다.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곳, 화천에 있는 산약초 마을을 알고 계신가요? 이곳에선 묵은 때를 벗기면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데요. 힐링 명소로 떠오르는 곳, 산약초 마을을 찾아봤습니다. 동화보다 더 동화 같고 예쁜 곳, 야외 정원과 유리 온실을 갖춘 수목원 카페부터 캐나다 수제 맥주를 직접 맛볼 수 있는 펍까지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평창의 힐링 핫플레이스를 소개합니다. 춘천 공지천에 색다른 즐길거리가 생겼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VR 게임인데요. 굳이 먼 곳에 가지 않아도 기분 전환에 힐링이 되는 곳.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자리 잡은 VR 카페들을 찾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5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요즘 겨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를 더욱 알차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가까운 곳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테마열전에서는 나를 위해 떠나는 힐링 코스, 힐링 여행지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힐링 명소들, 과연 어떤 곳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노기한 리포터 그리고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기한입니다. 오늘 아주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입니다. 오늘 테마가 힐링이잖아요. 제가 두 가지 힐링 아이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또 정말 고즈넉한 힐링이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힐링 코스, 힐링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기환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맞아요. 네, 12월 하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생각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도 여유 있게 위로도 줄 수 있고 힐링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12월 하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조용한 데 가서 하늘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곳을 많이 찾아다녀요. 그것도 좋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희 씨가 조용한 곳을 좋아할 것 같아서 조용한 곳에서 생각도 정리하고 문학의 향기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평창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내린 첫눈이 아직도 여긴 그대로 쌓여 있는데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산에, 숲에 나왔습니다. 왜 불렀어요? 추운데 산에. 오늘 평창에 힐링 여행을 갈 겁니다. 나도 추운데 무슨 산에 와가지고 바람 쌩쌩 불고 해도 안 들고 추운데 무슨 추워 보이긴 힐링입니까? 하네요. 그러게요. 가요? 어디로? 여기? 추운데. 이효석 문학의 숲. 평창의 힐링 여행이라 하여 무작정 따라간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이효석 문학의 숲이었는데요. 네, 소설 메밀꽃 필 무렵. 눈이 정말 많이 내렸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해설 안내 선생님입니다. 여기 어떤 숲입니까? 여기는 가산 이효석 선생님이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 산을 무척 좋아하셨다 그래요. 사실 이제 방학 때도 많이 찾으셨고 그래서 선생님 탄생 100주년 기념 1907년도에서 태어나셨으니까 2007년도에 탄생 100주년 기념회를 해가지고 이 메밀꽃 소설을 재현한 이런 곳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효석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메밀꽃 필 무렵의 이야기를 복원해 놓은 이효석 문학의 숲.
네, 소설 속 인물과 배경들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와집으로 해가지고 예. 조선달방, 허생원, 방 이렇게 동인에 완전 온돌방입니다. 지금도 그럼 예, 여기에 지금 그렇게 불을 만들어서. 떼면 이게 따끈따끈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안 됩니다. 냉골인데요? 여기서 그럼 숙박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숙박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근데 숙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요? 특히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호석 문화예술만의 즐길 거리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에요? 예, 거기 올라앉아서 엉덩이를 대라고요? 네? 이렇게요? 이게 바로 전통 민속놀이인 외발수레예요. 외발수래요. 기원 씨 어떻게 이런 웃음소리가 나올 수 있죠? 저걸 타면 그냥 저런 웃음소리가 나옵니다. 재밌나봐요, 저는. 처음 보시죠? 예. 다들 그렇습니다. 처음 봤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걸 만들어가지고 직접 놀이기구로 이용했던 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렸을 때 이거 직접 타시고? 예. 아, 앉는 사람하고 미는 사람은 교대로? 예. 그 외 소설과 관련해 소소하고도 다양한 재미들을 즐길 수 있는데요. 메밀 무슨 맛있어. 아, 요걸 갖다가 앞에 대시고 예. 앞에 대시고 얼굴도 이렇게? 내미시고 이게 얼굴 메밀국수고? 네, 메밀국수 맛있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국 경관 콘테스트. 우와. 다들 저렇게 찍으셨대요. 선생님, 저 초가집은 뭔가요? 요건 충주집. 충주집 지어내는 곳입니다. 주막이죠, 주막. 주막. 예. 예, 주막이고요. 낮술 먹으러 들어가는 장면. 허생원이 술 마시러 가고, 조선달. 조선달. 예, 앞에서 이제 술 마시러 가는데. 이러면서 또 대낮부터 공부가 되네요. 낮술을 그러게요. 먹는다. 아, 예, 저 허생원이가 큰 소리를 한번 치죠. 예. 그런 장면을 지어내는 곳입니다. 예. 허생원이 동의와 우연히 상봉하게 된 주막 충주집도 둘러보고요. 또한 가는 곳곳마다 돌에 새겨진 소설 메밀꽃 피 무렵의 글귀들을 눈으로 주워 담는 것도 재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시처녀, 아, 허생원, 예, 만남이 이루어졌고 네.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가 만나 인연을 맺은 물레방앗간.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 유명한 물레방앗간입니다. 와,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곳이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장소잖아요. 아주 인기 장소죠. 선생님, 근데 여기 참 걷고 산책하기 좋게 만들었는데요? 예, 이게 장애가 없는 네. 무장애 나눔의 길. 무장애? 무장애 나눔 길. 걸림돌이 장애가 없다 없다. 이거죠. 아. 네, 그래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들 네. 경사 8%로 세팅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도. 유모차도. 모든 관광객들이 이호석 문학의 숲의 맑은 공기와 풍경들을 편안하게 즐길 수 한 바퀴 있습니다. 돌아보셨는데 네. 교석 문화기수 무장애 나눔 길 산림욕장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저한테요? 예, 예. 이런 걸 원래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건데 오늘 같이 있으시다니 예. 조금 쌀쌀하긴 했지만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예. 그런 시간이었고 숲을 상당히 잘 조성을 해놓으셨어요.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날씨 좋을 때 예. 해 쫙 떴을 때 한번 왔으면 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더 다시 네. 찾아오십시오. 진짜 오늘 아주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예, 또 고맙습니다. 네. 고맙고요. 예. 요거는 네. 우리 본평 예. 메밀 고장 아닙니까? 와우. 그래서 메밀 도사 본평 메밀 도르키즈 동화책을 만들어봤고, 마을에서요? 예, 마을에서요. 직접 창작하신 동화책이에요. 모델에서 만들어봤고, 예. 또 요거는 엽서입니다. 아, 예, 저희들이 조형물로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럼요. 동의, 또 문학관, 예. 또 본평 메밀밭, 예, 이렇게 좀 엽서 이쁘네요, 진짜. 예.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림책은 제 아들 녀석이 좋아해요. 예, 좋아할 겁니다. 예. 정말 기분 좋은 선물까지 얻은 문학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이 입구에서부터 가는 곳곳마다 문학적 정취가 물씬 풍겨지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부러웠어요, 교환 씨.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문학 청년이잖아요. 네? 잘못 들으셨어요. 저희 반응이 똑같았네요. 문학 소년이고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가게 되면 거기에 소설의 글귀들이 다 돌에 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 한 권을 읽는 그런 기분이고 뭐 화면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투어나 제기차기처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 이렇게 나들이를 가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랑 명수 씨랑 동시에 네라고 했을 때 그러게요. 우리 기원 씨가 당황해하는 걸 보였어요. 네. 사실 숲이다 보니
보니까 공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해설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운치가 있고 더욱더 뭔가 힐링, 그 문학 속에 들어가서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과 숲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모든 길이 무장애, 장애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뭐 휠체어를 끈다거나 유모차를 갖고 가도 충분히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사색도 하고 문학도 즐길 수 있는 좋습니다. 적극 강력 추천합니다. 네, 좋은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연희 씨가 준비한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씨는 또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사실 제가 이번에 힐링 체험을 하고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예뻐졌거든요. 근데 딱 기원 씨가 오랜만에 저를 봤는데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너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예뻐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에서 왜 거짓말하세요? 빈말이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뵈니까 피부도 뽀얘지고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요? 어디 진심이시죠? 진짜, 어디 좋은 데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정말 이맘때 강력 추천하는 힐링인데요. 겨울이라 굉장히 춥잖아요.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힐링 아이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테마가 힐링이잖아요. 힐링하면 자연이고요. 자연하면 산천어유고장 화천입니다. 이 화천에서 고즈넉한 힐링을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힐링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게요. 힐링을 위해 찾아간 곳,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깊은 산 중턱에 대궐마냥 잘 지어놓은 한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름하여 산약초 마을입니다. 이 산에서 뿜어내는 싱그러운 공기와 약초의 기운에 흠뻑 취할 수 있다는데요. 뭐 벌써부터 힐링의 기운이 막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오면서 산약초 마을이라는 팻말을 봤거든요. 근데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집이 별로 없어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예, 여기는 그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네.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산에 각종 그 약초들을 재배해서 그 뭐 조격이라든지 좌운이라든지 그런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약초를 제공받기 위한 텀입니다, 이게. 100가지가 넘는 약초들이 자라는 곳이라고 하지만 쌀쌀해진 날씨에 약초밭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걱정이 됐어요. 그럼 저 오늘 힐링하러 잘못 온 거네요? 아닙니다. 그 말려놓은 약초가 있기 때문에 그 끓인 물 가지고 조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좌운을 한다던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힐링 체험.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제 제대로 된 힐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옷부터 제가 갈아입고 왔어요. 이제 저는 뭐 하면 될까요? 예, 여기 조격 체험을 하실 겁니다.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갈게요. 사실 조격이라는 말만 들어도요 몸이 뜨끈해지잖아요. 그리고 요 물 좀 보세요. 빛깔부터가 달라요. 천궁, 고본, 당귀, 쑥까지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입니다. 또 생각나네요. 근데 조격하면 보통 뜨거운 물에다 하는데 여기는 한약재로 하는 거네요? 예. 그럼 이거 그냥 마셔도 되는 거예요? 예, 드셔도 되고요. 발에 담그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먹지 말고 따로 드세요. 드릴 겁니다. 제가 주문을 했어요. 뜨겁다, 조금. 괜찮습니다. 뜨거워. 너무 따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날씨가 추웠잖아요. 한약 냄새가. 부럽네요. 나는구나. 각종 한약재를 우려낸 물에 발을 담그고요. 조격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좀 너무 호강한 씁쓸한 거 맛이 아닙니까? 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예뻐졌죠. 발이 건강해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더라고요. 뭔가 저를 가둬두는 듯한 느낌인데. 이번에는요. 건식 반신욕 체험입니다. 배를 닫으시고 오, 후끈후끈하다. 배를 당기시고 여기다가 감싸시고. 이거 괜찮은데요? 전 욕조에서 하면 숨막히는 느낌이라서 반신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따뜻한 공기로 공원 다 내 몸을 보셨나요? 따뜻하게.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제 자신이 부럽습니다. 이 온몸이 노곤노곤해집니다. 이 편백나무통에서 따뜻한 먼 적외선을 받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식혜 이런 거 먹고 싶다.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에요. 달달한 식혜가 당기기는 해요. 맞아요. 저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반신욕에 빠져있는 사이에 우리 소장님이 뭔가를 또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저거 토치 아니에요? 고깃집에서 쓰는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불을 붙이니까 향긋한 쑥내음이 풍기는데요. 이게 바로 직접 재배해서 말려놓은 약쑥입니다. 말 그대로 약이 되는 쑥이죠. 와. 이 향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약쑥의 기운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이번에 하는 것은 좌운 체험입니다. 좌훈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좌운을 하려면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어야 된다고 복장을 갖춰 입어야 돼요. 나 복장까지 딱 갖춰 치마를 입었으니까 입으셨네요. 마지막 힐링 네.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붙인 약쑥을 놓고 좌운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딱 기다리겠지만. 네. 이게 쑥의 연기가 온전히 제 몸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뜨거워. 이게 처음 느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뜨거운 건데 아픈 거는 일어나다 리얼이에요. 허벅지가 아픈 거고. 허벅지가 아프다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뜨거워서 느껴보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거든요. 좌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따끔따끔한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허리가 뻐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인상 쓰고 들어오셨다가 요거 왜 계속 체험하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 하시는 거죠? 가실 때 이 허리가 많이 부드러워지셔서 하실 거예요. 상당히 좋아들 하셔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 방정맞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4, 2, 20분 1. 했어요, 20분. 됐다. 개운할 것 같아요. 이게 하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체험을 끝이 났는데요. 그 쑥하면 여성들한테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쑥에 좋은 게 몸에 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사실 그래요. 막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뜨거운 물 들어가면 시원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니 대체 왜 저게 시원한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한테 느낌이 확 오진 않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50, 60대 어머님들이 굉장히 오셔서 많이들 즐기신다고 하니까 그만큼 효능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정말 힐링 장소로 딱인 것 같습니다. 저도 30년 후에 다시 와서 제대로 된 한번 힐링을 느껴보도록 할게요. 네, 따뜻한 물로 족욕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또 좌훈 체험까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연희 씨가 건강해지셨던 걸까요? 네. 저는 보면서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요? 저는 정말 추운 날 눈 쌓인 숲을 막 헤매고 다녔는데 네. 몸에 좋고 따뜻하고 그런 거 다 하고 그래서 더 건강해 보이네요. 혼자 좋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뜨거우면서도 시원하다라는 느낌에 공감을 아직 못할 나이예요. 30년 후에 가면 제대로 된 힐링을 한번 느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진짜 촬영하고 난 후에 몸이 가벼워진다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조금 느끼긴 했는데요. 따뜻한 족욕부터 반신욕, 그리고 화면엔 나오진 않았지만요. 톱밥 찜질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톱밥 그 교체식이라서 제가 체험을 못했는데 완벽하게 이 네 가지를 하면 더욱더 완벽한 정말 따뜻한 힐링이 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보셔서 꼭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께서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힐링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만 아는 곳이 아닌 아주 유명한 여행지라고 하면 기환 씨 어떤 곳을 꼽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여행지.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5년 전에 네. 갔었던 네.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떠오르네요. 5년 전이요? 5년 전. 아이고. 선배님 몇 년을 계속 다니신 건가요? 저기 고등학교 수학여행 저 경주로 갔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기차를 타고 네. 정말 좋았거든요. 오. 연희 씨는 수학여행 어디로 갔어요? 저도요, 한 3년 전에 고등학교 네. 여행으로 경주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 경주는 정말 역사도 깊고요. 먹을거리도 다양한 볼거리도 많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만큼 관광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요새는 숙소도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다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처럼 책을 읽을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다양한 체험들을 즐길 수 있는 곳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행의 재미를 2배로 키워주는 경주
경주의 이색 숙소들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낮에 즐겁게 여행하고 숙소 가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편하게 쉬지 못하면 그냥 그 도시 자체가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숙소가 또 하나의 여행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특별한 숙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행지에서 중요한 숙소. 그럼 이런 곳은 어떠세요? 우리 지역 경주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하고 이색적인 숙소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가야 되는 숙소가 왠지 기와집 느낌? 이런 데가 아닌가 혼자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주는 거? 주는 거? 뭐 일단 주니까 봤는데 이게 설마 여행 경비 무슨 돈을 뭐 5천 원밖에? 일단은 돈은 이제 받긴 받았고 이게 뭐 어디에다 쓸지는 이거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밥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챙기고 해 빠지기 전에 일단 빨리 숙소부터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여행을 떠나도 좋을 경주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색 숙소. 특히 한적한 시골 분위기를 풍기는 경주 서학동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숙소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실례합니다. 예. 사장님, 제가 지금 경주에 놀러를 왔단 말이에요. 여행을 왔는데 그 숙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숙소가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민박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카페와 민박집을 함께 운영 중인 사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숙소로 이동하는 길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의 숙소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기입니까? 네, 여기입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시범 한번 하고. 가시죠. 짠! 경주 서학동에서 찾은 오늘의 이색 숙소.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앞마당과 소박한 분위기의 옛날 기와지붕. 곳곳에 주인장의 아기자기함이 느껴지는 소품들이 인상적인 숙소입니다. 대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 목련이 너무 예뻤어요. 이게 목련나무? 예. 이 목련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것 때문에 반해갖고 집 샀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대문 열고 딱 들어오시면 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목련을 딱 보고 집이 목련이 있네. 뭐 목련이 너무 예쁘다. 또 봄에는 하얗게 꽃이 피니까 이런 봄에. 이 집은 1977년에 지어진 기와집인데요. 현재는 리모델링을 해서 경주로 여행 온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로 재탄생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감 가는 마치 시골집에 온 듯한 기분이죠. 저 오늘 여기서 묵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숙박비 결제했어요. 예. 아까 또 5천 원. 네. 바로 이거 숙박비 5천 원. 5천 원 숙박비 맞죠? 5천 원 아닌데. 네? 5천 원 아닌데요. 그러면 이거 왜 준 거예요, 이거?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예, 5천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정말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자수 체험하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수 체험할 손이냐고 이게. 이곳 숙소가 특별한 이유. 바로 객실 이용 고객들에 한해서 단돈 5천 원으로 자수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체험 시간은 1시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이 제 투박한 손에서 장미 한 송이가 피고 있어요.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는 정지훈 리포터. 한번 해보니 어때요? 나 지날라. 앉아서 하는 게. 숙소 뒤편에는 선도산이 있어서 걷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봄과 가을에 야생화와 구절초가 지천을 널린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찾는 필수 코스라네요. 이색 숙소에서 이제 자수도 하고 추억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여기 그 구절초 동산 올라오셔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힐링도 하고 진짜 너무 좋은. 예. 저는 손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도시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좀 정말로 쉬면서 좋은 이런 꽃이라든지 공기 뭐 이런 소나무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여행을 그런 목적으로 즐기시기를 저는 또 추천해 드리거든요.
다음으로 찾아간 이색 숙소는 경주 보문단지 주변에 있다는데요. 지훈 씨, 어딘지 찾았어요? 이번에는 경주 보문의 이색 숙소가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긴가 본데.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 숙소의 컨셉은 바로 책인데요. 책과 방의 만남,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색 숙소라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뭐야?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여기 책방이에요, 숙소예요? 아, 여기 이색적이죠, 아주.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숙소인지 책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꾸며놓으셨는데. 예, 뭐 책방이기도 하고 숙소이기도 하고. 만화책, 소설 등등 약 2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이곳은 단순한 북카페가 아니라 숙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박을 하게 될 경우엔 이 모든 책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밖에 막 관광을 하고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숙소로 들어오면은 이 혼자라는 느낌. 아, 갑자기 고독이 몰려오고 외롭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게 많아서 잠들기 전까지 재미있고 잠들고 난 후에도 재밌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어떤 욕심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공간이 바로 이 이색 숙소인데요. 사장님이 직접 설계까지 하셔서 그런지 곳곳에서 애정이 넘치네요. 책 한 권의 여유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자, 이렇게 책을 보다가 갑자기 잠이 와요. 그러면 짠! 자, 이렇게 1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 침구류도 이렇게 깔아주십니다. 잠 오면 자면 돼요. 2층은 여성 전용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혼자 경주에 놀러온 여성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숙소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바로 엄청난 양의 책일 텐데요. 그럼 여기서 사장님이 직접 추천하는 책을 한번 알아볼까요? 경주가 신라의 수도랐잖아요, 예전에. 그럼 이 신라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 제가요? 네. 찾으신다면 제가 맛있는 라면을 쏘겠습니다. 라면을요? 네. 미션! 사장님의 추천 책을 찾아라! 맞추면 꼬들꼬들 라면이 공짜라는데 대신 힌트를 사용하게 되면 라면 재료들이 하나씩 사라지니 잘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는 네. 만화책입니다. 뭐라고요? 만화책입니다. 여기 천지가 만화책인데 무슨 만화책? 이 만화책이라는 거 하나만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찾으라고 여기다 다 단무지 그냥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얘기하시든지 그냥 하나 더 포기하고 사장님한테 두 번째 힌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책 쪽에 있습니다. 신라의 역사를 재밌게 풀어낸 만화책이라 과연 사장님이 추천한 책을 지훈 리포터는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요래 만화로 보는 신라 역사 여행. 누구나 쉽게 가볍게 경주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이 역사를 알고 경주 여행을 하시면 좀 더 깊이 있는 문화에 대해서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계란을 지켜내진 못했지만 역시 만화책을 본 뒤에 먹는 라면 맛은 꿀맛입니다. 다들 만화방에서 라면 먹은 추억들 가지고 계시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즐겨보세요. 경주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숙소. 특별한 추억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다녀와 보세요.
자, 이번에는 다시 노기현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 만나볼게요. 두 번째 여행지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엔 평창의 이국적인 매력에 아마 흠뻑 빠지실 텐데요. 네, 평창의 그 매력에 아마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확 불끈불끈 솟아오를 겁니다. 네. 평창군 방림면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평창의 방림면을 찾았습니다. 햇살 좋네. 초겨울이어도 뭐 이렇게 햇볕이 따뜻하니까 아주 좋은데 여기 뭐 단 거 주는 거예요? 단 거? 달콤한 거? 단 거 써 있는데 영어가 좀 쓴 거 같네 여기. 여기서는 그 자연을 즐기고 힐링을 하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내려와서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또 지인들과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자연을 즐기러 한번 가봅시다. 온실 있네, 온실. 역시 초겨울에는 실내가 좋죠.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와. 꽃향기가 진짜. 우와. 너무 예쁘다, 색이.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반기는 건 꽃의 달콤함이었습니다. 정말 이 겨울에 향긋하고 싱그러운 꽃향기를 맡을 동백이죠, 동백.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무슨 향이에요? 저렇게 맡으면 알 수 있나요? 별로 없네요, 이게. 향이 별로 없었어요. 이건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봐야겠다. 연못도 있네. 이야. 와, 잉어! 잉어 있어요? 잉어. 엄청 많습니다. 와, 물고기 엄청 많습니다. 눈과 마음 제대로 사로잡았는데요.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비단잉어도 키우고. 온실 화원의 매력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좋네요. 진짜.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은데. 야, 그야말로 온실 화원이네요. 만드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뭔가를 만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여기 뭐 만드는 데입니까, 여기가? 스테인드 글라스요.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요? 네. 요즘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이곳에선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멋지네요. 스테인드 글라스. 네. 이거 오팔 글라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조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창,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데 장식돼 있죠.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이렇게 뭐 좀 배워보거나 이렇게 좀 만들어보거나 체험해보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볼 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게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모형들을 일단 잘라야 되겠죠, 그죠? 잘라보세요. 이게 그 유리칼. 유리칼이죠? 요거는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죠? 우리 PD. 유리칼인데 여기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 다이아몬드는 실력이 어떤지 궁금해지거든요. 예전에는 다이아몬드 많이 썼지 않았어요? 아는 척도 좀 하고 알고 하셔야죠.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네요. 세워서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밀어주면 돼요. 바로 쉽게 잘리네요. 보겠습니다. 오, 신기하다. 유리가 이렇게 쉽게? 판유리를 모양대로 조심스럽게 잘라주는 과정입니다. 되나요? 보시죠. 기현 씨, 과연 뚝? 약간 불량이 이상하네요? 유리칼이?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이것도 방법이 다 있군요. 그렇죠. 쉬운 게 없더라고요. 재료가 조금 약간 고가겠네요, 이게. 네, 이거 그쵸? 유리 자체가 좀 수입자재고 그래서 고가입니다. 눌러서 유리다 보니까 위험해서 좀 집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얇으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딱 되는 선생님은 잘하시는데 깔끔하게. 기현 씨가 걱정입니다. 전 처음이었으니까요. 이거 예쁘다. 자, 그럼 이제 퇴근하면 돼요? 네? 한 군데 가서 나왔습니다. 한 군데 더? 네. 그렇죠. 뭐 또 힐링하는 김에 제대로 좀 이렇게 마음 좀 풀고. 힐링 제대로 하시네요. 스트레스 풀려요? 확 풀리실 겁니다. 어디? 가시죠. 스트레스 풀리는 데는 술집밖에 없는데. 기현 씨, 저랑 똑같은 마음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장소가 여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무슨 허벌판에 전원주택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전원주택이요? 독특한 건물이 진짜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보고 싶다. 오, 예쁘다. 이거 전원주택 같은데? 집인가요? 여기 뭐 하는 곳이지? 보시면 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외국에 네. 있네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This is my brewery and my brewing company, White Crow 한국말을 Brewing 되게 잘 Company here in 알아들으시네요. 아, 예, 예. 한국말 못하세요? 죄송하지만 한국어 좀밖에 못해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그냥 해볼게요. 마음으로 저희가 이국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캐나다 사장님만의 수제 맥주 펍. 이곳에서 직접 맥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을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닌데 레스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 자격증. 이거요? 이게 자격증이에요? 예. 있으시네요. 네. This is my certificate 살짝까지 of 다 brewmaster and 알아들으시네요, brewery 그래도. management. This is my college diploma that I got. I studied for 2 years in Canada between 2015 다들 and 알아듣고 계신 거죠? 2017. I went back to Canada so that I could study making beer and then come back to Korea and open a brewery. School name was Olds College. 올즈 컬리지에서 준 거예요? Yeah. 노인대학 아닙니까? 이거 올즈 컬리지? 올즈 컬리지 이즈 노인대학? Well, it's a very old college, actually. See, it's more than 100 years old. But it is actually a very small college in a very agricultural kind of farming community with a very new, very young beer brewing program. 근데 자세한 내용은 자막을 확인해 주시고. 저도 자막 보고 알았어요. 자, 이제 캐나다 전통의 양조법으로 만든 맥주를 맛볼 시간. 제가 원래 근무 중에는 술을 안 마시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즐거웠습니다. 제일 밝아 보이는 표정이네요. 눈이 안 보여요. 어머. 향이 진짜 좋아요.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요. 맛도 기가 막힙니다. 수제 맥주 좀 세지 않나요? 좋습니다. 우와, 독한 맥주라는데요. 좋습니다. 네. 묵직한 맛입니다. 네, 가슴 속으로 이게 묵직한 게 들어와서 가슴에 지금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쫙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맛이에요. 묵직한 맥주. One more please. 영어 잘하지 않습니까? 네. One more please. 자, 여기에 주인장만의 손맛이 담긴 피자까지. 술맛 제대로 부르는 풍경입니다. 이게 평창만의 낭만이고 재미겠죠.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잠시 쉬어가야 할 때 추억을 담으며 평창의 몸짓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국적인 온실 화원에 캐나다 수제 맥주까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 평창의 색다른 매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겨울에 형형색색 예쁜 꽃들도 보고요. 전 무엇보다도 그 평창에서 맛보는 캐나다 수제 맥주 묵직한 맛. 네. 저걸 보니까 정말 운치는 평창에서 한 잔 마시면서 한번 하룻밤을 묵고 싶네요. 송년회 한번 하면 되지. 묵직한 수제 맥주. 근데 그 묵직한 맛이 네. 평창이니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평창의 물이 좋기 때문에 그 맑고 깊은 물맛에서 좋은 맥주 맛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온실 화원도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거든요. 네네네. 여성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가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정말 인생샷을 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서 이미 저는 제 여행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조만간 가서 꽃도 구경하고 사진도 예쁘게 찍고요. 또 캐나다 숙제 맥주도 맛보고 오려고요. 교환 씨. 같이 가요.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좋은 계획이에요. 겨울의 낭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평창군 방림면 여행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렇지만 힐링이 필요해도 시간이 없어서 멀리 갈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연희 씨. 이럴 때는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또 가까운 곳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힐링은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돼요. 가까운 곳에서 보시면 제대로 된 힐링을 또 한번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힐링은요, 정말 색다른 힐링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 춘천의 명소 춘천 MBC입니다. 아, 정말 경치 좋죠. 네, 아름다운 공지천도 보이고요. 춘천의 전경을 바라볼 수가 있는 곳이죠. 이 경치만 보고 있어도요, 여유가 느껴지는 휴식처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춘천 MBC입니다. 사실 로맨틱 춘천하면요,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고 예쁜 풍경도 많잖아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힐링지는요, 여기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다는 곳이죠. 어떤 곳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게요.
겨울이라 조금은 공기천이 썰렁해 보이지만 밖이 춥다면 실내에서 즐기면 되겠죠. 정말 가까운데요? 바로 저기가 오늘의 힐링지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VR입니다, VR. VR이요? 배도 있어. 안녕하세요. 와서 보니까요, 여기 VR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VR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가상현실이에요. 네. 배를 타고서는 여행을 떠나신다거나 아니면 총을 쏘면서 외계인을 잡는다던가 리듬을 맞춰가지고 춤을 추신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즐겨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게임을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가상현실을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기어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기구들을 착용하시고 직접 즐겨보실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실내지만요, 기어를 쓰는 순간 엄청난 가상현실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벌써 정말 많은 분들이 게임을 즐기고 계셨는데요.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온몸을 움직입니다. 몸을 구부려서 앉기도 하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 가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VR 게임 자주 하시나 봐요. 아니, 자주 안 했습니다. 근데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신기한 것도 있고 조금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냥 뭐 심심할 때 주말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하시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운동도 좀 되는 것 같고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TV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제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약간 웃긴데요? 당겨서 착용해 주시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네, 저희 게임이 아직 켜지지 않아요. 그래요? 게임 바로 켜지시면 성급하시네요. 드디어 가상세계로 입장했습니다. 대표적인 VR 게임인데요. 날아오는 큐브 색깔과 방향에 따라 깨트리는 게임입니다. 타이밍도 맞아야 하고요. 리듬감도 있어야 하는데 저 분명 굉장히 제가 멋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폼이 영 안 나네요. 일단 가장 쉽다는 난이도 이지에 도전을 했습니다. 가상이긴 하지만요, 온몸을 다 움직여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저는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근데 가상 세계 속에서는 저는 굉장한 혈투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도망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날라서 치기도 하고요. 근데 옆에서 보기엔 참 우스꽝스럽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상당히 운동이 되더라고요. 또 너무 재밌기도 했는데 지금 제 앞에 여전사일 줄 알았는데 가상현실 지금 게임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아직도 가상 현실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앞에서도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현실에 가서 되게 재밌는데요? 분명히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여전사였거든요. 게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복싱 게임인데요. 평소 운동신경이 좋은 카메라 감독님이 도전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복싱하는 것 같죠? 폼이 나오시는데요? 저는 못해서 편집당했나 봐요. 화면 속 선수가 때리니까 정말 피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복싱을 하는 것 같아요. 퍽퍽 막는 소리도 나고요. 저분은 멋있는데. VR 기기를 쓰고 게임을 하면요,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여서요, 진짜 선수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운동선수가 좋은 감독님 KO로 지셨어요. 저는 일찌감치 끝났고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폼은 좋으셨는데. 일단은 익숙하지 않아. 정말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KO 당하시고 말씀이 많으시네요. 어떻게 피할 틈이 없어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내가 계속 앉아서 때렸어요. 땀나네. 이번에는 3D 입체 영상에 촉각까지 넣은 4D VR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짜릿함이 느껴졌는데요.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진짜 같았어요. 보트가 출발하는 순간 이곳은 이미 VR 카페가 아니고요, 놀이동산입니다. 이거 진짜 놀이공원에서 들리는 소리네요. 정말 놀이동산에 있었습니다. 리얼 현장음. 어깨 움츠러드는 거 보세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혼자 너무 균형을 지르시네요. 현실로 돌아왔어요. 너무 짜릿하고 재밌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따로 놀이공원을 안 가도 이 자체에 오면 그냥 짜릿함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거.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이색 힐링. 가상현실 세계는 무궁무진한데요. 이번 주말 VR 게임 한 판 어떠세요? 화면으로만 봐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보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겁이 많아서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좀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타는 거랑 정말 비슷합니까? 기환 씨 가시면 울어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현실감이 정말 대단하고요. 이게 진짜 움직이면서 저 소리 정말 많이 질렀잖아요. 그리고 추천해드릴게요. 좀비 게임도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저 이거 하면서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저 VR 게임이 정말 많아요. 뭐 사격 게임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거 복싱, 스포츠 게임도 참 많으니까요. 뭐 친구분들, 연인 또 가족끼리 하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한번 VR 게임으로 힐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힐링이 될 것 같은데 추울 때 멀리 가지 않고 실내에서 제대로 힐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 노기한 리포터, 이현희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노기한 리포터부터 전해주시죠. 네, 스튜디오 생방송에 온 건 제가 오늘 좀 처음인데 두 분이 아주 잘해주셔서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는 힐링 테마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힐링이라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도 힐링이 제대로 되잖아요. 만약에 오늘 사우나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서 뭐 자훈이나 또 뭐 반신욕 같은 거 하시면 되고요.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VR 게임으로 한번 힐링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이번에는 우리 지역 문화행사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원주 혁신도시의 변화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 혁신도시를 만나다가 12월 7일까지 원주시 낭만섬에서 진행되고요. 청소년을 위한 명작 낭독 공연 2018 관객전 변심이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원주 문망읍 후용리 389 교실극장에서 열립니다. 역동적인 선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 어라운드 명동전은 12월 8일까지 춘천시 명동쯤에서 진행되고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 작은 겨울 아동극 축제가 12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춘천 소극장 여우에서 개최됩니다. 평화의 문화를 더하는 자리 평화이음 토요 콘서트는 12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양구군 남면 보건지소 맞은편에서 열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재 터줏대감들의 이야기를 담은 2018 인재 터줏대감 사진전이 12월 31일까지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금요일은 절기상 대설입니다. 이맘때면 농부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대설은 농사일이 가장 한가한 농한기라고 합니다.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라는 속담이 대설과 관련됐다고 하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면 이 눈이 보리를 덮어서 보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풍년이 든다는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대설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호박죽인데요. 감기에 걸리기 쉬운 요맘때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호박죽 한 그릇 드시면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